안녕하세요. 우즈벡 가이드 박정규입니다. 요즘 지금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야단들이죠.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. 저는 지금 우즈벡에 있는데 지금 우즈벡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. 오늘 확진자 수가 230명 정도라고 합니다. 지금 제가 볼 때 한 평균 20% 정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, 숫자가.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, 그때 25일 날, 뭐 일주일 됐나? 한 뭐 8일 정도 되겠네요. 그러니까 25일 날부터 강력하게 통제 조치를 했거든요, 우즈벡 정부가. 그래서 택시도 안 다니고, 그 다음 뭐 상점들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. 생필품 파는 약국이라든가, 그 다음 마트, 뭐 이런 데 빼고, 그리고 관공서도 대부분 문 닫았어요. 관공서도 뭐 중요한 그런 관공서 빼놓고는 다 문 닫고, 뭐 공장, 그 다음 건설 다 문 닫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중국보다도 더 강력한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. 고통스럽고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요즘 진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 도대체 뭐냐,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. 그래도 솔직히 많은 시간을 갖다가 제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에 제가 많은 시간을 보고 있어요. 뭐 연구라기 갈 거는 아니고 그냥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못 잡는다 이겁니다. 못 잡는다. 완전한 퇴치는 없다. 완전한 퇴치는 없다.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중국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통제를 하면 그게 경제가 완전히 착살납니다. 착살나. 그럼 한 달 뭐는 견딜 수 있겠죠. 두 달 이상만 가도 내가 볼 때는 못 버팁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확산이 많이 된 나라들,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식의 강력한 통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확산 속도를 갖다 낮추고 그 다음은 그렇게 하면 경제가 진짜 폭망하기 때문에 경제 폭망 때문에 사람이 뒤지는 거예요.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. 그래서 그 다음은 한국식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낍니다. 제가 좀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이번 바이러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.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하나는 뭐냐, 치사율, 그 다음 두 번째는 확산율, 세 번째는 감염률. 자, 치사율은 뭐냐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확률. 그게 이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 또 어떤 방역 시스템, 그 다음 치료, 그런 병원의 어떤 기술에 따라서 다 달라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일단 한국이 제가 볼 때 가장 표준이 될 만한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한국은 감염자가 나타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테스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는 진짜 중증 환자만 확진자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경증 환자들 뭐 이런 것까지는 그 자료에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치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한국은 뭐 경증 환자까지 다 찾아내니까 그래서 보면은 한국이 좀 표준이 되지 않나.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한 10,000명 정도 되고 사망자 수가 한 뭐 180명 정도 되는 177명이라고 하는데 뭐 대충 잡고 180명. 그러면 치사율이 1.8%입니다. 1.8%. 아마 한국보다 의료시설이 떨어지는 나라들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. 뭐 3%, 4%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뭐 이태리나 같은 그런 나라는 뭐 10% 가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
중증 환자만 대상을 해서 그렇게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볼 때는 한 1.8%에서 한 뭐 3%, 4% 정도 치사율. 자, 이 수치는 사실 독감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 기준으로 봅시다. 1.8% 치사율이. 미국에 작년에 1,800만 명이 독감에 걸렸대요. 근데 죽은 사람 숫자가 10,000명이래요. 그러면 0.06%가 나오거든요. 그럼 결과적으로 독감에 비해서 몇 프로가 높으냐? 한 30%, 30배가 높습니다. 치사율이. 독감보다 훨씬 높죠, 치사율이. 30배가 높으니까. 그러니까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, 사실. 어떻게 보면. 그리고 뭐 메르스라든가 뭐 에볼라, 뭐 사스 이런 것에 비하면 치사율이 훨씬 낮아요. 메르스 같은 경우는 뭐 심하면 뭐 40%까지 치사율이 올라간답니다. 굉장히 강력한 뭐 치사율을 갖고 있죠. 거기에 비하면 10%도 안 되죠. 뭐 많이 잡아도 3%, 4%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훨씬 제가 볼 때는 치사율이 낮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심각하게 또 가질 수도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 워낙 확산 속도가 많고 감염자 수가 많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되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절대적인 수로 봤을 때는 메르스나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르스나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예요, 이게. 그리고 이게 워낙 확산 속도가 감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잡으려 하다가는 경제가 망가질 수 있죠. 그래서 이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. 치사율만 보고 무조건 뭐 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, 그리고 또 독감에 비해서 치사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또 무섭다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제가 확산율을 내가 분석해 봤는데 확산 속도를 내가 분석해 봤는데, 솔직히 뭐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때까지 생긴 이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사실이고, 왜냐하면 2주에서 3주 정도 잠복 기간을 가지니까 그동안 이게 병이 정세가 나타나야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. 그 정세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겁니다. 지금 우즈벡 같은 경우 강력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. 물론 확실히 이제 강력하게 통제하려니까 그 추세는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. 이란 한번 보십시오. 이란도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그래 했거든, 중국식으로. 근데도 못 잡지 않고 잡지 못하고 뭐 확진자 수가 뭐 10만 명이 가까이 되고 뭐 이런 경지까지 잡으니까. 그래서 이 확산 속도가 무서운 거예요, 진짜. 그것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어떤 바이러스보다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예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감염률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. 감염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걸릴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뭐 알 수가 없잖아, 평가를 어떻게. 뭐 테스트도 할 수 없는 거고. 근데 중국 통계에 의하면 무증상 환자가 한 60% 정도 된답니다.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에 노출됐는데 그냥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고 아무 증상 없이 끝난다는 겁니다. 그런 기준으로 보면 뭐 60%가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걸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보면 한 40% 정도가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. 감염이 돼서 병으로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.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. 이것도 진짜 높은 수치입니다, 여러분.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명 걸린다고 해서 다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. 40%도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감염률과 이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, 잠복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,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진짜 무섭고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번 바이러스는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다.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.
그래서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 세계가 이거는 함께 공조를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이 역할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가장 클 것이다.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역할의 중심을 당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야만이 함께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중국식 그 방법을 택하면 완벽하게 잡지도 못할 뿐더러, 물론 초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완벽하게 잡을 수 없을 뿐더러 그건 오래 할 수가 없어요. 경제가 완전 박살나 버립니다. 그러면 바이러스로 죽는 숫자보다 굶어 죽는 사람 숫자가 더 많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선두주의를 할 수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번 사태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요. 자랑스럽고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이번 바이러스를 갖다가 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제가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효율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방송을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제 영상이 좋든 싫든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몸 조심하세요.